독한 염색약 이제 더 이상 참아가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커피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두피는 훨씬 편안하고 새치는 자연스럽고 진하게 물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머릿결도 좋고 머리숱도 풍성해서 일명 머리빨 좋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 낳고 키우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예전 같은 풍성함은 사라져 있었고 어느새 흰머리가 훌쩍 자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빠졌지? 언제 이렇게 하얘졌지? 그 순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아마 많은 어머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흰머리는 보이기 시작하면 금방 또 자라니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눈은 시고 두피는 따갑고 염색 후 며칠 동안 화끈거리거나 가려움까지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도 두피가 아주 예민한 편이신데 염색만 하면 정수리가 빨개지고 가렵고 밤에 베개에 머리 닿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이걸 바로 옆에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엄마에게 더 순한 방법이 없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논문 자료부터 해외 연구 보고서까지 정말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볼수록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염색약이 단순히 두피를 따갑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피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가장 빠른 피부입니다. 그래서 염색약 속 화학 성분이 두피를 통과해 혈관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미국 연구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염색한 여성은 방광암 위험이 약 2배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었고 일부 성분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어 유방암과 관련된 가능성도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염색을 계속해야 한다면 두피를 먼저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겠구나. 그러던 중 지난번에 커피 염색이 좋다는 말이 많아서 저희 엄마도 여러 번 따라 해보셨는데 색은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빠지고 손에 묻고 옷에 묻어서 결국 포기하셨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을 찾고 싶었죠. 결국 여러 연구를 찾아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에 이것 하나만 제대로 더하면 새치가 훨씬 진하고 오래 유지되며 두피까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로 저희 엄마는 돈도 많이 들고 두피를 자극하는 미용실 염색보다 집에서 셀프 염색하는 걸 더 좋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머님들께도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피를 지키면서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덮는 순한 셀프 염색. 염색을 예쁘게 내기 위한 두피 보호 준비 과정. 염색 후 두피를 편안하게 만드는 진정 케어. 머리숱과 두피를 살리는 생활 속에서의 꿀팁들. 이 네 가지를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는 두피도 덜 아프고 흰머리도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겠구나.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특별히 두피가 예민하셔서 염색하실 때마다 고생하신 분들일수록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독한 염색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제 두피와 모근은 살리고 새치는 예쁘게 잡아주는 순하고 효과 좋은 셀프 염색 함께 시작해 볼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염색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흰머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모근에서 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조금씩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색을 만들 힘이 약해지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하얗게 자라납니다. 저희 친정 쪽도 젊었을 때부터 흰머리가 빨리 나는 편이라 저도 예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과 21년차 의사로서 흰머리와 두피에 관한 여러 자료와 연구를 더 꼼꼼히 찾아보고 공부해 왔어요.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도 가족 중 흰머리가 빨랐던 분들이 계셔서 더 걱정되고 마음이 쓰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지만 겉으로 보이면 아무래도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정수리가 휑해 보일 때는 마음이 참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염색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염색약은 단순히 머리에 색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강한 화학 과정을 거칩니다. 염색약은 보통 일제와 이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제 속 암모니아가 머리카락 겉면, 즉 큐티클을 억지로 열고 이제 속 과산화수소가 원래 있던 멜라닌을 탈색합니다. 그 위에 새 염료가 들어가 색이 자리 잡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강하다 보니 염색할 때 두피가 따갑고 뜨겁고 염색 후 며칠 동안 가렵고 건조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경피독입니다. 두피는 우리 몸 피부 중에서도 흡수력이 아주 높은 부위라 염색약 속 화학 성분이 두피를 통과해 혈관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가 예민한 분들은 염색 후 며칠간 화끈거리고 간지러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는 여성은 방광암 위험이 약 2배 높다는 보고도 있었고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 유방암과의 연관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염색약이 암을 직접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흰머리를 가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피를 덜 자극시켜야 염색도 더 잘 되고 머리숱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두피를 보호하는 방법, 좀 더 순하게 염색하는 방법, 그리고 염색 후 두피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염색이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지실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정말 쉽게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염색을 자주 하다 보면 두피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따갑고 화끈거리고 염색 후 며칠 동안 가려운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한번 염색을 시작하면 새치가 금방 올라오니까 보통 4주 안에 다시 염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두피는 쉴 틈이 거의 없고 자극도 조금씩 계속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았던 분들도 몇 년 지나면 두피가 예민해지고 염색만 하면 바로 붉어지고 열이 훅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두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조금만 자극받아도 금방 빨개지고 따가운 예민 두피, 각질이 잘 생기고 늘 건조하고 당기는 건성 두피, 열이 많고 정수리가 금방 뜨거워지는 열성 두피, 내 두피 타입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방법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 두피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68세 김은숙 어르신도 친구가 생강 바르면 흰머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따라해 보셨다가 정수리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틀 동안 화끈거려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셨대요. 친구에게 좋았던 방법이라도 내 두피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때 크게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두피는 우리 피부 중에서도 흡수력이 가장 빠른 부위입니다.
피부로 들어오는 화학 성분이나 자극 물질이 두피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민감한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바로 따가운 붉어짐 열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두피 장벽이 약해져 있어서 평소엔 괜찮던 재료도 갑자기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염색 전후로 두피를 미리 진정시키고 보호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아주 간단한 두피 진정 진액만 만들어도 따가움과 화끈거림이 훨씬 줄어요. 예민 두피에는 녹차 진액을 뿌려주세요. 녹차 티백 2개를 뜨거운 물에 10분 우려 완전히 식힌 뒤 스프레이통에 담아 두피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녹차 속 카테킨이 열을 내려주고 염색약으로 인한 자극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건성 두피에는 알로에 진액을 뿌려주세요. 알로에 젤 1스푼에 물을 살짝 섞어 묽게 만든 뒤 두피에 뿌리면 촉촉한 보호막이 생겨 염색 시 따가움과 건조함이 크게 줄어요. 비듬하얀 각질이 잘 생기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열성 두피에는 카모마일 진액을 뿌려주세요. 카모마일 티백 2개를 약불에서 5분 우려 식혀서 사용하세요. 두피 열을 내려주고 은은한 향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사용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3가지 진액은 모두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스프레이로 톡톡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염색하기 4일 전부터 하루 2번만 사용해도 두피가 훨씬 편안해지고 염색할 때의 따가움 열감이 크게 줄어들며 염색 후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도 덜합니다. 내 두피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꾸준히 진정시키는 것. 이 2가지만 지켜도 염색 후 힘들던 시간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가볍게 두피부터 먼저 돌봐주세요. 그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염색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흰머리가 많아지면 염색을 피할 수 없지만 염색을 하고 나면 두피가 따갑고 뜨거워서 며칠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도 조금 더 순하게 할 수 있는 커피 염색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커피와 집에 있는 재료만 잘 활용해도 새치가 자연스럽게 덮이고 두피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커피만으로는 색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쁘게 물들어도 며칠 지나면 금방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PD 암모니아가 없는 저자극 가루형 염색제 5g 정도 정말 아주 소량을 섞어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작은 5g이 색을 고정해주고 커피색을 오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분 확인이에요. 피해야 할 성분은 3가지입니다. PPD, 암모니아, 강한 산화제, 이 성분들은 두피 자극이 강하니까 반드시 PPD 프리, 암모니아 프리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이 작은 확인 하나만으로도 염색 후 따가움, 붉어짐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커피에는 자연 갈색 색소인 탄닌이 들어있어서 새치를 은은하게 덮어주는 효과가 있고 카페인은 모근에 활력을 주고 두피에 바르면 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영양이 온몸으로 흩어져 두피까지 충분히 가지 않기 때문에 드시는 것보다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재료가 바로 오일입니다. 오일은 염색팩을 바를 때 두피를 보호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하는 피마자유입니다. 피마자유는
점도가 높아서 두피 위에 도톰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염색약이 직접 다 따갑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천연 보습막이 형성돼 염색 후에도 머릿결이 부드럽게 유지돼요. 만약 집에 피마 자유가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오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두피 자극을 줄여주고 염색 성분이 모발에 더 고르게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색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요거트 2스푼만 넣어주면 염색팩이 크림처럼 부드러워져 머리에 바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계란처럼 비린내도 없어서 시니어분들도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커피가루 3스푼, 저자극 가루 염색제 5g, 피마 자유 1스푼, 플레인 요거트 2스푼. 이 재료들을 1분간 잘 섞어주면 부드러운 크림 형태가 되고 두피도 보호되고 새치도 자연스럽게 갈색빛으로 덮입니다. 무엇보다 염색약의 따가움이 훨씬 덜해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어머님들, 이 방법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두피는 편안하고 새치는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잡힙니다. 염색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두피도 덜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순하게 염색을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염색 후 두피를 편안하게 돌보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순한 방법으로 염색을 했더라도 두피는 염색약을 견디느라 작은 전쟁을 치른 것처럼 예민해져 있어요. 보통은 두피 자극 덜 되도록 순하게 염색했으니까 다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순한 염색을 하셨다 해도 두피의 상태에 따라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염색 후에 두피를 진정시키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색을 하고 나면 머리색은 예뻐지지만 두피는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 건조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염색약 속 화학 성분이 두피 장벽을 잠시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색 후에는 두피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보호막을 다시 세워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잔여물 제거입니다. 염색약 성분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그게 며칠 동안 장벽을 자극해 가려움, 붉어짐, 심하면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색 당일에 강한 샴푸를 쓰면 오히려 두피를 더 자극하게 되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약산성 식초물 린스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사과식초 1스푼을 섞어 염색 후 머리에 부어 가볍게 마사지하듯 헹궈주세요. 산성 성분이 염색약 잔여물을 부드럽게 중화해 끈적임도 사라지고 독한 냄새도 금방 없어집니다. 다시 물로 헹굴 필요 없이 그대로 말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두피 열을 내려주는 진정 케어입니다. 염색 후 두피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그건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카모마일 진액이 아주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카모마일 티백 2개를 5분 정도 우려 식힌 뒤 스프레이로 두피 전체에 뿌려주세요. 열감이 빠르게 내려가고 붉어짐도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향도 부드러워 마음도 편안해져요. 세 번째는 장벽 회복을 돕는 보습 케어입니다. 염색 후 두피는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을 잘 해줘야 다음 염색에서도 자극이 덜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알로에 진정 미스트입니다. 알로에 젤 1스푼에 물을 섞어 두피 전체에 가볍게 뿌리면 장벽이 다시 촘촘해지고 가려움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끈적임이 거의 없어 시니어분들도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생활 습관도 꼭 함께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염색 후 48시간 동안은 뜨거운 바람, 사우나, 강한 햇볕은 피해주세요. 두피가 회복하는 동안 열 자극이 들어가면 붉어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염색 다음 날부터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없는 순한 샴푸로 살살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세게 문지르는 방식은 두피에 자극이 됩니다. 염색은 피할 수 없지만 이렇게 관리만 조금 더 보태주시면 두피는 훨씬 편안해지고 다음 염색도 훨씬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염색하고 나서 힘들었던 시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줄여보세요. 두피가 편안해야 머리색도 더 아름답게 오래 유지됩니다. 염색 후 두피를 잘 진정시켜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두피를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이 습관들이 쌓여야 다음 염색도 편안하고 머릿결도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 훨씬 연약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 작은 변화만 실천해도 두피열이 줄고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염색할 때 따가움도 크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햇볕 관리입니다. 두피도 피부라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금방 열이 오르고 모근이 약해져요. 특히 정수리는 살이 얇아서 더 민감하죠. 햇볕 강한 날엔 가벼운 모자 하나만 써도 두피열이 확 줄고 탈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통풍 잘 되는 모자를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는 드라이기 열 줄이기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 장벽을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먼저 찬바람으로 70% 말리고 필요하면 미지근한 바람을 살짝만 쓰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두피 건조함 가려움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샴푸 습관입니다. 손톱으로 긁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두피는 금방 손상돼요. 손가락 지문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듯 씻어주고 하루 한 번 저녁에 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 유분이 과하게 빠져 오히려 더 가려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베개빗 관리입니다. 베개 커버와 빗은 두피에 계속 닿기 때문에 청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빗도 샴푸로 가볍게 세척해 주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두피 트러블과 가려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두피 온도 낮추기입니다.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정수리가 뜨거워지죠. 두피열은 탈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집에서 찬 수건을 3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열이 빠르게 내려가고 두피가 편안해집니다. 저녁마다 잠깐만 해줘도 효과가 좋아요.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 5가지만 지켜도 두피는 훨씬 건강해지고 염색할 때도 예전보다 따가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아주 천천히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두피도 함께 돌봐주세요. 오늘 이렇게 흰머리와 염색 그리고 두피 보호까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머님들도 스스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흰머리를 감추는 염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요. 그동안 우리는 새치가 올라올 때마다 급하게 염색을 하고 따가워도 참고 눈 시린 냄새도 견디고 그저 머리 색만 예쁘게 나오면 되었던 시절을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피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모근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우리는 미처 챙기지 못했죠. 그런데 염색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두피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색도 예쁘게 안 먹고 따가움이 더 심해지고 심하면 염색하고 난 뒤 며칠을 긁고 잠을 설치는 일도 생긴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흰머리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두피와 모근을 함께 지켜야 한다. 두피가 건강해야 색도 고르게 잘 입고 염색할 때 따가움도 줄고 머리숱도 오래 유지됩니다. 바로 뿌리가 건강해야 머리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 전에 두피 타입을 먼저 알고 예민 두피엔 녹차 진정, 건성 두피엔 알로에 보습, 열성 두피엔 카모마일 열 내리기 이렇게 내 두피에 꼭 맞는 준비만 해줘도 염색하는 날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커피와 집에 있는 재료로 부드럽게 만드는 셀프 염색 방법도 알려드렸죠. 커피에 자연 색소가 색칠을 은은하게 덮어주고 저자극 가루 염색제 5g이 색을 오래 잡아주고 오일과 요거트가 두피와 머릿결을 보호해주는 방식. 아, 이제 나도 독한 염색약 아니어도 충분히 색칠을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겠구나. 어머님들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염색 후에는 두피가 민감해져 있으니까 식초물 중화 린스, 카모마일 열 내리기, 알로에 장벽 회복 케어까지 차근차근 도와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두피를 지키고 모근을 살리고 흰머리 염색을 훨씬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앞으로는 염색이 두렵지 않으셨으면 해요. 두피가 뜨겁고 따가워서 고생하는 일도 오늘을 기점으로 훨씬 줄어들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커피 염색이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또 어떤 부분이 제일 도움이 되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독한 염색약 때문에 늘 힘들어 하시던 언니, 동생,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두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만 골라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두피도 머리카락도 이제는 더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건행 라디오였습니다.